51번은 드롭에 해당되는 거에 뷰라고 하는 거고요. 캐스케이드 나왔습니다. 캐스케이드. 여기 뭐라고 하는 거냐면 드롭 뷰 캐스케이드 효과가 참조 객체 연쇄 삭제라고 하는 거예요. 드롭이니까 삭제할 거고 캐스케이드 참조해서 보여지는 뷰를 연쇄적으로 제거해라. 연쇄적으로.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드롭 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드롭 뷰 V1 캐스케이드는 명령 수행 시 결과인데요. 뷰 2가 뷰 1을 참조하고 있는 의존 관계에 있다고 가정했어요. 여기 뷰 1을 정의하고 뷰 2를 정의하였다. 그러면 지금 뷰 V1과 뷰 V2는 누구에 의해서 뷰 V2가 뷰 V1을 참조하고 있는 의존 관계인 거야. 의존 관계. 뷰 V1이 뷰 V2에 의해서 정의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뷰 V2는 V1을 이용해서 정의됐기 때문에 얘는 얘의 의존 관계예요. 의존 관계. 이 의존 관계에 해당되는 거를 드랍, 제거해달래요. 삭제해달랍니다. 캐스케이드, 참조되는 거에 대해서 뷰 V1을 제거하면 누구도 제거가 될 것 같아요. 의존 관계였던 V2도 삭제가 돼야 되겠죠. 3번 되겠습니다. 3번. 의존 관계였던 V2도 같이 제거가 되는 게 드롭 뷰 캐스케이드예요. 참조되는 거. 참조되는 뷰까지 연쇄적으로 제거하는 게 캐스케이드다. 요게 별표였다는 거죠. 그죠? 리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 옵션이 리스트리트예요.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는 리스트리트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요거에 대한 답을 놓고 있었다. 자, 52번은 릴레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릴레이션의 특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에 대한 틀린 거. 그러면 그 릴레이션 특징은요, 사실상 순서는 무의미합니다. 순서는 무의미하고요.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릴레이션이 테이블이요. 뭐 다른 거 없고, 릴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릴레이션 자체는 그냥 테이블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테이블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고 1번, 모든 투플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모든 투플행은 유일해야 됩니다. 유일해야 되니까 당연히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유일성,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테이블에서 튜플은 특정한 순서를 가져야 되느냐? 조금 글쎄요. 특정한 순서를 가져야 한다? 아까 모르겠어요.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각속성은 릴레이션, 테이블 내에서 속성 이꼬르, 요거는 이제 튜플은 행이라 그랬잖아요. 튜플은 행으로 보고 속성은 열로 본다 맞죠? 열도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죠. 유일한 이름을 갖고 있다. 유일성, 이것도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고. 모든 속성값은 아토믹, 원자값.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글에 뒤에가 있으면 이게 붙어서 건데, 원자 밸류 값인데, 유일해야 되는 거, 이것도. 모든 속성값. 속성 위에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속성값은 유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야 된다. 속성값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속성값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별, 남, 여,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그렇게 원자 값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 값을 원자 값이라고 하는데 속성은 최대한 유일하게 원자값을 갖고 있도록 해라.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왜요? 특정한 순서를 가지지 않습니다. 튜플은. 위에 걸 먼저 처리하던 아래 걸 먼저 처리하던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튜플의 순서는 무의미하고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할 때만 하냐면 정렬할 때 그래서 정렬, 우리 소트 할 때 오더 바이를 사용해서
어센딩이냐, 디센딩이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순서를 특별히 필요한다 그러면 정렬을 주면 돼요. 오더 바이를 줘가지고 어센딩이냐, 디센딩이냐를 주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축하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2번으로 놓으시면 돼요. 이 릴레이션 용어를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를 따로 내기는 하는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에 꽂혀 있기는 하더라고. 릴레이션에 해당되는 거를 꼭 하나 챕터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요거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게 한 세모 정도? 세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수평적 부분 집합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다른 거 없어요. 관계대수를 구하는 거예요. 관계대수. 요것도 우리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다른 게 아니라 요런 거 있잖아요. 시그마라고 하는 거고 관계대수를 물어보는 거는 어쨌든 한 문제 나와야 돼. 부분집합이랍니다. 수평적 부분집합의 관계대수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 쭉 넣어놨는데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예, 무조건 외우시고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에서 적어도 셀렉트 별표 그 다음이 디비전하고 조인 문제 많이 나와요. 조인 문제. 얘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 나와 있는 게 셀렉트야. 디비전이야 뭐 나누는 거니까 그렇고 조인은 이렇게 표시해요. 얘는 파이로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그마라고 하는 거를 갖는 관계대수 연산이 뭐예요? 그러면 셀렉트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거 외우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평적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기호로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사용하는 관계대수는 수평적 부분집합에 해당되는 의미다. 그래서 테이블을 가로로 잘라서 특정 튜플, 행을 선택하는 연산을 계산하는 게 셀렉트입니다. 여기에 있기는 한데 제가 한번 지금 말을 떠드는 거를 좀 그래도 한번 볼게요. 요게 수평적이라는 얘가 수평적으로 보시면 되고 다른 시험에 나올까봐 요게 수평적이고 요게 수평적 셀렉트 수평적 부분집합이에요. 수평적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수평으로 하네요? 그러면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수평적 부분집합을 하는 게 시그마고요. 수평적인 거. 그리고 가로로 자른다는 게 수평이잖아요. 겠죠. 수평적으로 테이블을 수평적으로 해서 관계대수 연산을 물으면 그러면 시그마고 그게 튜플, 행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가로로 잘라서 특정 행이나 튜플, 같은 말입니다. 튜플이 행이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연산을 의미하는 게 셀렉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요게 아까 시그마였잖아요. 시그마였으면 요거는 파이로 보는데 이건 수직적이에요. 얘는 수직적 부분집합이고 열을 가지고 갑니다. 열을 우리가 애트리비트, 속성 또는 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가 되겠고 그리고 조인은 어쨌든 두 테이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두 개의 테이블 여기서 테이블을 다시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예,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걔네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조인 문제도 좀 한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디비전은 나누는 거죠. 그죠? 그냥 나누기예요. 나누기로 보고 관련 있는 튜플들을 반환시키는 겁니다. 튜플 관련 있는 아래 S의 모든 튜플하고 관련 있는 R 튜플을 반환시키는 거니까 디비전이에요. 나누는 거. 그래서 요 정도 튜플 반환이라고 했을 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들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할 뻔했고 지금은 시그마 나오게 되면 셀렉트 가시면 됩니다. 얘네들 같이 알고 있으세요. 요거 좋아요. 시스템 카탈로그 문제도 좋습니다. 제가 시스템 카탈로그는 원래는 이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DBMS가 자동 갱신되는 거거든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면 이게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얘가 DBMS가 DBMS 데이터베이스 이게 자동갱신을 하는 거예요. 자동갱신. 이 자동갱신하는 영역입니다. 네, 자동갱신. 자동갱신이 있을까? 몇 번의 자동갱신 얘기가 있을까요? 틀린 거를 고르는 거네. 틀린 거. 그러니까 자동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갱신.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틀린 것이면 시스템 카탈로그는 스스로 유지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다 좀 쓸게요.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뜻은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들의 데이터. 메타데이터.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저장소인 거예요, 이게.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합시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의 아버지. 메타데이터.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SQL을 직접 갱신한다? 그럼 돼요? 사용자가 직접 갱신을 해? 어디, 그죠? 데이터의 데이터인 메타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갱신을 한다 그러면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갱신 못하게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갱신하는 게 아니라 자동 갱신이 되어야 돼요. 직접 갱신 못하게 하고요. 자동 갱신 돼야 돼. 자동 갱신. 여기 자동 갱신. 자동 갱신 되어야 해요. 이게.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이 자동 갱신에 해당되는 거는 DDL에서 명령을 내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카탈로그를 갱신하는 거예요. DDL에서 명령을 내리면 갱신이라고 하는 거, 업데이트라고 하는 업데이트 명령을 주면 업데이트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DDL에서 갱신이 자동 갱신이 되어야 한다. 어디 감히 일반 사용자가 그것도 어드민도 아니고 직접 갱신은 사용자가 하면 안 되겠고 나머지도 이제 맞겠죠, 그죠? 예, 첫 바탕부터 틀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 또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여기 했죠, 그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카탈로그에 대한 정의가 2번, 3번, 4번은 맞는데 왜 1번이 틀렸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갱신한다고 했는데 시스템 카탈로그는 사용자가 직접 갱신하면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SQL로 갱신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자가 DDL 명령을 내리게 됐을 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카탈로그를 갱신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요것도 땡큐죠, 그죠? 다이어그램. 얘네들 잘 봐주시고요. 뭐 결국에는 이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엔터티, 사각형,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특성, 키, 밑줄 타원, 그다음에 복수 타원을 놔두시고요. 1대 1이냐, 1대 n이냐, n 되면 이건 나중에 다른 문제로 나와요. 다른 문제로. 객체 관계, 관계감. 그다음에 요거는요. 링크는 속성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사각형은 뭐다? 엔터티다. 엔터티. 삼각형이 어딨어? 삼각형이 어딨죠? 삼각형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고. 선은 속성 연결, 말은 관계라고 하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한 문제 시험 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요거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기본 데이터, 단일, 저장 레코드, 양식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좀 어렵죠.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레코드 양식, 기본 데이터 단위, 저장, 레코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케이. 물리적 나왔네. 그죠? 물리적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려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물리적일 때. 그럼 우리가 그러면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저장 레코드 양식을 설계할 때 상황이니까 응답 시간이
일단 물리적 설계는 여기 있나? 응답 시간이 여기 있네요. 응답 시간이 하고 저장 공간의 효율성, 효율화. 네, 이게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 인덱스 있나요? 인덱스, 인덱스 등의 구조, 성능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이나 어디 있죠? 타입 없나요? 데이터의 타입이나 값의 분포 그리고 접근 빈도 요게 물리적 설계의 고려 사항입니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접근해 볼게.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러면 물리적 설계는 시험 문제 곧잘 나와서 물리적 설계는 응답 시간 그다음에 저장 공간 효율성 다 읽어보시고 나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저장 효율성 그다음에 인덱스 색인 인덱스 등 성능과 저장 구조를 어차피 계속 물리적이니까 하드디스크가 말하는 거예요. 저장 구조를 고민한다. 요거를 저장 구조를 고민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장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약간 를 좀 뺍시다. 저장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타입, 데이터 타입, 그리고 값의 분포, 그리고 접근 빈도, 요런 게 물리적 설계 이게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트랜잭션은 모델링은 뭐예요? 라고 하면 트랜잭션 모델링은 요거 이쪽으로 뺄게요. 트랜잭션 모델링은 뭐로 보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이건 물리적이잖아요. 얘는 논리적 구조입니다.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 요거 트랜잭션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이며 개념적 데이터 모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외부적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모델링하고 스키마하고 약간 틀리긴 한데요. 모델링은 개념물이에요. 개념물.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네요.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 할 때 개눈물 외우세요. 개눈물 이렇게 외우시면 요거는 모델링이고 나중에 또다시 스키마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요거 하나 끌고 가고요. 55분이네요. 정교화 문제 한 문제 끌고 갑니다. 시험 문제에서 정교화 문제 하나 끌고 가요. 정교화 문제. 정교화 문제는 실기 시험에도 나와. 실기 시험에도. 고마운 거는 기사든 산업기사든 3NF를 안 넘더라고. 제가 시험을 좀 계속 쭉 파악을 하려고 요즘에 계속 보러 다니는데, 지난번까지도 이정규형이 나왔었어요. 실기 보러 가니까 삼정규형 약간 나오려고 하더만.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보이스 BCNF하고 다오정규형까지 안 넘어가는 것 같아. 요 정도에서 끝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규형은 원적값이고, 이정규형이 완전 함수적 종속관계, 얘는 이행함수 종속관계 제거예요. 얘네들이 쉬운 게 이정규형은 함수적 종속관계이고 부분 함수 종속성 제거고 삼정규형은 이행함수 종속성 제거로 보면 돼. 그래서 1NF에서 2NF가 되기 위한 조건은 1NF에서 2NF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완전 함수적 종속관계여야 된다. 1NF에서 2NF가 된 조건은 정규화가 단계별로 진행될 때 여기 있었던 원자값 그다음에 부분함수 종속성 제거니까 부분함수 종속성 제거에 해당되는 거는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어요.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어야 한다. 즉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하게 되면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어야 한다. 요게 답이에요.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돼.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그냥 완전 함수적, 이행함수적 종속관계가 얘는 관계를 잡아야 되고 부분함수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제거하게 되면
부분 함수 정성을 제거하게 되면 완전 함수적인 종속관계가 된다. 그 얘기는 원자값으로부터 내려와서 계속 분할시켜 나가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한번 실기 형식에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우리 특강 때 이렇게 문제풀이 말고 학과 특강 때 요거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하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세 문제 남았나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직업들을 잠깐 참읍시다. 자, 넘어갈게요. 릴레이션 써 나왔네요. 그죠? 테이블 R에서 X, Y를 각각 R의 애트리뷰트, 속성으로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할 경우에 속성의 X의 값이 각각에 대한 시간에 관계없이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Y는 X의 함수 종속이라고 한다. 이 함수 종속의 표기로 한 게 뭐냐? 뭐고 같습니까? 얘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보시냐 하면 쭉 읽었어. 그 X가 뭐라는 거야? Y는 X의 함수 종속이니까 X가 뭐라는 거야? 여기서 볼 때 X는 결정자고 Y는 종속자잖아요. 더 어려워졌나? 자, X가 Y의 종속이라잖아. 종속 갖고 왔어. 그럼 얘가 결정자일 거라는 거야. 그죠? 결정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애트리뷰트 속성 X의 값이 각각에 대해서 애트리뷰트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돼 있을 때, 그러면 X에 대해서 Y가 X의 값 각각에 대해서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돼 있을 때 Y는 X의 함수 종속이다 그러면 X가 Y의 관련성을 주겠죠, 그죠? 관계감을 주겠죠. Y는 X가 아니고 결정자는 X고 종속자가 Y니까 너는 나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야. 함수 종속 표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네,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 자, 하나 더 넘어갈게요. 정보 보안 접근 제어.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입니다. 틀린 건데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접근 제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답이 일단 답부터 찍어놓고 갈게. 요 놈이 답이요. 얘가 지금 문제인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접근 제어를 할 때 원격으로 진행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접근 수행을 할 때의 내용인데 XDMCP를 이용해서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가 이 X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이게 좀 약간 그래. 뭐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나 이런 쪽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X라고 하는 게 X 윈도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얘기는 GUI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원격으로 그 GUI 접속을 관리하는 요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원격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접속하는 거를 관리하는 관리 도구예요. 그러니까 원격 접속 관리 도구인 게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보안 정책하고는 관련성이 좀 없는 거야, 지금. 그냥 이 도구는 그냥 원격 접속 관리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원격 접속을 하는 게 GUI 환경이든 CUI 환경이든 이게 보안성이 해당되는 거에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게 원격으로 접근이 될 때 접근되는 게 GUI든 CUI든 텔넷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고 뭐 SSH로 접근을 되게 하든가 방식이 그래야 보안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접속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안 정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조금 화당하죠, 그죠? 일종의 프로그램이야, 그냥. 접속 프로그램.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키를 설명하고 있다. 키값, 기본 키냐 아니면 관계 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키에 대한 설명을 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외래키, 오케이. 포레딩키, 오케이.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 문제, 다른 거 말고, 포리진키, 요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슈퍼키 나쁘지 않고, 대체키도 그렇고, 호보키도 그런데, 일단 키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 유일성은 만족시키지만, 취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유일성은 만족시키지만, 취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한다에 이미 나왔어. 유일성 만족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다른 거 없이 슈퍼키밖에 안 보여요. 슈퍼키밖에. 우기는 거 아니니까 이러는데 말 그대로 어떤 경우냐면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투플에 대해서는 유일성을 만족시키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 이때 적어드릴게요. 후보키는요. 유일성, 최소성 모두 다 만족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슈퍼키는 좀 달라. 슈퍼키는 유일성을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얘는 유일성 만족, 최소성 불만족. 그래서 요게 아예 대놓고 후보키냐, 슈퍼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 그리고 외래키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FK하고 PK하고 가야 돼. 프라이머리 키하고 기본키, 기본키하고 참조키, 외래키하고 참조키, 요건 요 세트로 가는 거고요. 후보키, 대체키, 요걸로 우리가 따로 한 게 60번 문제였습니다.